2016년 마지막 날 오늘도 광장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전히 토요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은 인파로 시대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친박단체 집회, 촛불 집회가 함께 열렸었지요. 우리 세 분, 친박단체에서 오늘 새로운 말을 하고 나왔어요. 송화, 영태. 송화, 촛불을 보내고, 영태, 태극기를 맞이한다. 뭐 이런 말. 이제, 촛불 시에서는 송박영신,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한다. 이제 이런 그 사자성어마저도 대응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집회가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을 텐데. 일단 이제 시간이 그쪽 시청 쪽에서 이른바 맞불 집회는 이제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행사, 촛불 집회 본행사 7시로 조금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새 어떤 비교라든지 이 상황 비교는 뭐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오면서 보니까 저 대한문 앞에 시청 쪽에 그 이른바 맞불 집회 기세가 과거보다 상당히 좀 등등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게 동원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에 그 탄핵 처음 가결됐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도 탄핵 진행된 다음에 국론 분열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 국론 분열의 현장 속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탄핵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빨리 나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오늘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양쪽의 새가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 시간으로 이제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근데 묘하게 좀 겹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맞불 집회 쪽에서는 8시 경에는 좀 연로하신 분들은 대구로 다 귀가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촛불 집회는 7시 반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좀 무사히 이 충돌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의사표현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어찌됐건 평화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바람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께서는 촛불 집회 인원은 뭐 지난주에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맞불 집회하는 친박단체는 좀 숫자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촛불 집회 인원이 과연 1,000만 명 넘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오늘 11시에 사실은 송구영신 그 보신각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12시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아마 1,000만 명은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제가 서울시청 앞을 지나왔는데, 거기 군가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아주 익숙한 군가가 나오면서, 친박단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특징적이긴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내내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내리에 남는 것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 뉴스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핵미사일, 핵실험,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 해가 최순실을 빼면 뉴스가 없을 정도 이런 한 해가 되어버렸는데, 오늘도 사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한 해를 정리한 뉴스 하고 싶었었는데 최순실 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뉴스를 좀 정리하는 게 그나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 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어떤 관계인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아바타처럼 조종한 게 최순실이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신의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순실 씨의 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부터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해보죠. 예. 우리 김광산 교수님.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이 사실 기승전 최순실 아니니까 모든 게 최순실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인데, 이제 물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소의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녀로 생각할 수 있고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리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만났지만 서로가 가장 편한, 서로 교감이 가능하고 가장 편하고 익숙한
그런 아마 공동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쪽의 주장들은 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조종하는 이런 무슨 사교의 무슨 교주처럼 했을 리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생활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 진로나 관련,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놀이, 그 다음에 어떤 관련된 어떤 여가 사항, 이런 것까지를 모두 최순실 씨가 장악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사이는 대통령의 그동안의 인생에서 불우한 성장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편하게 사람한테 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둘 사람은 가장 편한, 어떻게 보면 여성 대 여성으로서 가장 편한 자매와 같은, 그러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가 좀 위안이 됐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재산이 누구 재산인지,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축제했다는 뭐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워낙 돌보주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최순실 씨의 재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되셨는지요? 아, 여기 보세요. 있어요? 다시 올라가시는 건가요? 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재산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씨가 오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대요. 그 내실이 5평 정도 됐는데 그 옆에 금고가 4평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고 4평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거기를 아버님이 자기를 들여보내줬는데 거기 골드바랑 CD 있잖아요. 조흥은행 CD가 많았대요. 아, 전환사채. 소위 말하는 금괴와 전환사채, 현금 같은 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현금도 많았는데 달러 같은 것도 있었겠지 물론. 약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까? 그때 당시 한 1조 정도 된다고. 자, 뭐 1조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즘 뭐 최순실 씨 이야기 나오니까 뭐 1조, 10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걸 들으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최재석 씨가 어찌됐건 이 돈은 이게 국고로 반드시 환수돼야 된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하여튼 최대한 증언을 하겠다. 오늘 이제 특검 가서 이제 자세하게 아마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이 재산 관련해서는 이 최재석 씨, 그러니까 이 최태민 씨 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관점에서 보자면 이복 오빠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 분하고 또 한 분이 더 있죠. 조순재 씨. 조순재 씨는 이제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낳았던 이제 아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최태민 씨가 살아있을 때 재산 관련해서 특히 조순재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심부름, 돈 심부름도 많이 한 그런 경우고 최재석 씨도 뭐 돈 심부름까지는 안 했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증언이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이제 많이 받는 건데요. 이 최재석 씨의 얘기만 그동안 언론에 이제 풀어놓은 얘기만을 보자면, 그러니까 역삼동 최태민 씨가 이제 죽기 전에 살던 그 역삼동 집의 안방 안에 이제 한 5평짜리 조그만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에 이제 금고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조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한 2, 3천억 정도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 1조 원 정도까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규모는 솔직히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그 재산을 사실은 최태민 씨가 사망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돌려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순실 씨와 그 어머니, 그 임순희 씨인가요?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좀 숨기고 이분은 그래서 이제 독살설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독살을 시키고 그 재산을 다 최순실 씨 자매들이 다 가로챘다.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증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증언 그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그 재산은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최태민 씨가 관리했던 것인데 그거를 최순실 자매가 다 지금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삼동 집에 가끔씩 가면 그 금고방에 들어가서 최태민 씨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라고 하니 모를 리가 없다.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줬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몸통 자체가 최순실 씨 자매가 지금 독차지한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차명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존도 하면서 서로 좀 공유도 하면서 이런 관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고 뭐 그 재산 관리 부분은 이제 따로 하고 본인의 어찌됐건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청와대 관리가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그 공사를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은 구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구분을 못한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이제 최순실 씨 재산이 결국 뭐 최태민 씨한테 물러받았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또 그 자매들 간에도 재산이 많이 있죠. 그 재산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드러났습니까? 일단 그 최순실 씨 재산은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순득 언니가 한 1,000억대, 그리고 최순천 씨 동생이죠. 한 1,300억대. 이제 부동산이 최순실 씨의 36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최재석 씨에게 약간 신빙성이 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보다는 동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산인데 뭐 전환사채랄지 양도세 예금증서, 골드바, 뭐 현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니나 동생이 가져가고 나머지 다 최순실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최순득이나 최순천 씨 동생이나 언니가 어디서 이 많은 돈을 벌었겠느냐. 이제 그게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동산 자체는 숨기가 좀 쉽고 또 조순재 최태민 씨의 양아들이었던 조순재 씨 어떤 증언이 정도원 전 의원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뭐 2, 3천억이라고 하는데 2, 3천억이라는 자체는 대부분이 뭐 전환사채할지 그런 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얼마든지 은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 최태민 씨가 그런 돈을 이제 어디에서 났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는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그 시점 또 그 이후에 유경재단, 영남대 뭐 정수장학회 이런 걸 시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이 불어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 재산 자체가 과연 최태민 씨가 벌을 수 있는 돈인가? 아무리 뭐 대기업을 통해서 모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몇백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재산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유탁 관리시킨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입는 옷이랄지 가방 아니면 차원병원에서 어떤 대리 처방하는 걸 최순실 씨가 다 지급하고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재산을 최태민이나 최순실 씨 일가가 관련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태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최재석 씨가 본인 아버지 최태민이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최태민 씨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모든 재산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전쯤에 자신 아들인 최재석을 사우나로 불러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는 여기까지는 갔다. 그동안 정치 자금으로 보관했던 재산을 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94년에 죽음 사망으로 돼 있는데 그 7개월 전에 93년에 사우나에 불러내서 했다는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최태민 타살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건데요.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갖고 있었던 돈이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재산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재산이었던 걸 되는 거죠. 주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란 신빙성 있는 하나의 증언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공동 재산, 공동 보따리론에 그 비중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림이 떠올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초등학교 때 여기 청와대에 들어가서 권력자의 딸로 진짜 구중궁궐에 살다가 프랑스 유학을 잠깐 갔습니다만 급거해서 그 어머니가 사망하는 바람에 돌아와서 그 어린 나이에 영예로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비명에 돌아가시고 바로 그 청와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 18년 동안 치과하다가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정기 화려하게 입문하면서 야당의 대표 지도자로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나
친교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특수한 성장 환경을 갖고 있고 불우한 정치사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무슨 돈을 어디다가 입금하는 걸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사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것들 모두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일가였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는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그 강남에 거기에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현찰을 내주는 화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차원병원에 가서 주사 같은 거 처방받으면 다시 돈을 다 대납을 했고 그 가방값, 옷값을 다 대신 줬다는 게 지금 확인된 팩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현찰로 다 최순실 씨가 대납한 듯한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움직였거나 운영했거나 증식했거나 사용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계좌 추적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과 최태민 씨 일가 또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그야말로 하나에서 비롯된 공동보따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뇌물죄나 포괄적 뇌물죄나 3자 뇌물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 동생의 남편 누구죠? 신동욱 씨죠.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가 한 발언이 최근에 다시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니까 제 아내가 미국으로 떠나지요. 미국으로 떠날 때 미국 1년 동안의 아내는 꼬박꼬박 그 달에 그 날짜에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로부터? 그렇죠. 예. 그러면 언니로부터 돈이 들어왔지만 붙인 사람은 송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지요. 현적이 없으신데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랍니까? 그게 최태민 일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씨의 말에 따르면은 박 대통령은 은행 업무를 본 적이 없다. 계좌를 이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해준 사람이 최순실 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제 짐작은 뭐 조순재 씨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확인을 글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확인할 수 있다면 저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뭐 박근영 씨가 좀 더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쩌면 기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또 이제 얘기도 좀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1998년도에 그 재보궐선거로 이제 처음 이제 국회의원이 될 때 그때 선거자금 관련해서 이 최순실 씨 이 집에서 일을 했던 그 운전기사가 지금 증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보따리로 세서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거자금 도와준 이제 그런 정황에 대해서 또 진술이 나온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최태민 일가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그 국고 환수 부분을 일단 남겨놓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규명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 되시고 나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신 통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통장에서 그걸 정리해서 돈 빠져나간 게 없다면 결국은 이 최순실 씨가 대납을 해줬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있거나 그 둘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가운데 어떤 거든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뇌물죄 규명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정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계좌로 일부라도 돈이 들어갔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사실은 나온다면 이거는 직접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거죠. 바로 수뢰죄 적용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번 특검에서 그건 뭐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이 같지 않았겠느냐. 돈을 관리한 수준을 넘어서 뭐 공동재산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동욱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최태민 친척이 되는 사람이 반포동의 한신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계약을 하나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최태민 씨가 이걸 사준 건지 우리 언니가 사준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 얘기는 이미 그때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재무가 하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제
결국은 이 최순실 씨 일가에서 대통령, 박 대통령에게 뇌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죄가 지금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을 거의 공유를 했다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최순실 씨가 관리를 해줬다. 그런 차원이 된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고 바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에서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것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자체를 어떤 공익이나 뭐 국가 경제나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걸 설립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설립을 해서 추후에 그걸 축적 수단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왜 제3자 뇌물수수가 나오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K나 미르스포츠재단에다 돈을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줬다. 아니면 정유라 쪽에다가 돈을 줬다. 최순실 씨한테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가 운운하는 것이지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재산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뇌물죄가 성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또 아니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현재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정호성 부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 단지 최순실 씨로 하여금 이권 개입하고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앞장서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법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재산이 최순실 씨가 취득하는 재산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런 걸 전체를 보면 결과적으로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은 참 인생의 여러 면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는 국정을 신경 쓰느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대통령이 준 외국 대사의 선물이 최순실 씨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뭐 주사 아줌마, 참 희귀한 단어입니다만 주사 아줌마까지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세 분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은 뭐라고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 교수님부터. 예, 뭐 규정하고 싶은 단어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만 방송용어로 적절치 않아서 좀 사고 싶지는 않고요. 가장 적절한 방송용어는 일심동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몸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방송용어는 좀 부적절한데 어쨌든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두 가지의 몸인데 결국은 한 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의 진짜 한 몸처럼 여겨왔고 또 보호해왔고 계속 또 생각해 온 것이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몸이지만 결국 자기랑 똑같은 몸으로 생각하면서 간주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르재단 K스포츠에 재벌들 불러서 독대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을 박 대통령은 아무 스스럼 없이 죄책감 없이 하잖아요. 왜? 최순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면에서 두 몸이 다른 몸이었지만 결국은 한 몸이었다. 일심동체란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숙주죠, 숙주. 숙주? 네.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을 최순실 일가가 활용한 거죠. 그리고 철저히 사실은 이제 뭐 몸과 그리고 마음까지도 다 장악을 했고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국정까지도 장악하고 마는 이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전 떼기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동지적 관계라거나 서로 이해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라면 이걸 떼내서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쉬운데 이게 딱 숙주라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떼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심동체, 숙주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일심동체 좀 비슷한데요. 네. 아바타라고 한번 뭐 규정. 아바타. 누가 누구의 아바타입니까? 아니, 그것은요. 최순실 씨의 아바타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서로의 아바타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전체적으로 인사 개입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돼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도 만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광고 수주랄지 인사 개입을 하는 데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연설문을 고치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연설문 보내주고 그러면 연설문 고칠 때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 앞에 새로 하나 더 붙이자면 상호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바타면 정말 그런 지금 의혹적인 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 재산 자체도 사실은 같이 공유하는 아바타라고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강남의 한 아줌마의 관계를 논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헌재 소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